네, 안녕하세요. 조상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이고요.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여기 보시면 스플린터 개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당분간 내용을 조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턱관절 장애 환자를 보시면서 장치를 이미 뭐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장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체로 학부 과정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나와서 졸업을 하시고 기타 세미나라든지 기타 어떤 문헌을 통해서 스플린트를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스플린트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배경에 관해서는 거의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스플린트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를 환자에게 넣어는 봤지만 이 장치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어떤 레이셔넬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그런 근거는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적 이해, 스플린트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돕고자 당분간 스플린트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다룰 내용은 바로 Run Repositioning Splint와 Repositioning Splint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우선 제가 예전에 아마 첫 번째 시간일 텐데 1984년도에 클락이라는 선생님께서 미국 치과의사 학회지에 그때까지 스플린트는 요런 기전을 가져서 턱관절 장애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5가지 스플린트가 작용하는 이론을 이렇게 이론을 수집을 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5가지 이론 중에서 마지막 이론은 인지자각설 이론, 즉 Cognitive Awareness Theory는 장치의 그러니까 스플린트의 위약 효과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합학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플린트의 이론적 근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4가지 이론을 우리가 통해서 Run Repositioning과 Repositioning 스플린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Vertical Dimension Theory는 TMD 환자는 구치부의 지지가 소실되었거나 또는 수직구경이 낮아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구경을 보상해주는 형태로 장치가 들어간다.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술자가 특별히 이런 위치, 즉 술자가 의도하는 치료교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세라피틱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치료교합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Occlusal Disengagement Theory. 물론 이게 나중에 CR 이론하고 합쳐지면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Occlusal Disengagement Theory가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상악하고 하악이 치아를 다물었을 때 균일하게 동시에 잘 접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두 개가 먼저 부딪힌다든지 좀 치아 배열이 불량해서 조금 이레귤러한 접촉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교합 조정으로 갈아주든지 아니면 담을 때 장치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장치상에서는 골고루 담을게끔 해주면 턱관절 장애가 없어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클루전 디스 인게이지먼트 시어리 자체도 치료 교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치료 교합이가 반드시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즉 술자가 나는 이런 치료 교합이로 하악과 상악을 상악이 지금 현재 상악과 하악의 관계는 나쁜 관계이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치료교합이 이 치료교합으로 상악과 하악이 닮으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장치를 통해서 상악과 하악이 그런 조화로운 치료교합으로 가게끔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3번과 4번 이론입니다. 그래서 치료교합으로 상악과 하악을 재배열한다든지 TM 조인트 포지션을 옮긴다든지 결국 TM 조인트 포지션을 옮기는 것도 상악과 하악 관계를 새로 재배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론은 술자가 의도하는 치료 교합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상악과 하악을 기존의 위치에서 재배열시키려고 하면은 장치상에서는 특별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의 특징입니다. 즉 리포지션이란 말은 술자가 의도한 위치로 상악과 하악을 재배열한다 또는 하악을 술자가 의도한 치료 위도
움직인다 이런 거 재위치시킨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술자가 생각하는 치료기압이가 있다. 이 치료기압으로 상악과 하악을 재배열한다든지 하악을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치가 있고 수직고경이 소실되지 않는 사람들, 물론 수직고경이가 소실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치가 있는 존재하는 경우, 물론 보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 폐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Habitual ICP, Intercuspal Position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 습관적 폐구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습관적 폐구이는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 위치로 담으려고 하는 습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치료기압이가 아닌 목적으로 장치를 넣는 경우, 즉 상악과 상악이 요래 있고요, 하악이 요래 있으면 요 가운데 특별한 치료 위치가 없는 그냥 상악 사이에 적절한 두께를 가진 물질을 넣자.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Non-Repositioning Splint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한 서피스를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3번과 4번 이론처럼 상악과 하악을 재배열한다든지 또는 TM 조인트를 하악과 내에서 재위치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하악을 상악에 대해서 기존의 교합 관계가 아닌 새로운 위치로 담을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Habitual ICP가 아닌 술자가 의도하는 치료 교합이로 위치를 시키려고 하면, 자, 이게 이 위치가 습관적 폐구이라고 치면 이 위치가 아닌 앞쪽으로 담을게 한다든지 또는 뒤쪽으로 그 위치가 어떤 위치든 간에 이 위치로 담을게 하려고 하면 플랫한 서피스로 환자가 담을 수 있느냐? 절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 환자는 기본적으로 습관적 폐구이로 담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평한 장치를 두면 말 그대로 해비철 패스웨이 상에서 고경만 올라간 위치로 담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가 치료교합이로 하악을 움직이기 위한, 즉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치료교합으로 담을게끔 특정한 설계를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설계는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덴테이션, 자국이기도 하고요. 또는 원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ARS 같은 경우는 anterior ramp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남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하악 재배열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CR이거든요. CR로 재배치해라. 그러면 상악을 물론 그러니까 마운팅을 한 교합기상에서 인다이렉트하게 장치를 만들든 환자 입안에서 다이렉트하게 스플린트를 만들든, 일단 다이렉트하게 만든다고 하면 상악에다가 레진을 올려놓고 레진이 도우 상태인 경우에 눕힌 상태에서 술자가 어떤 식으로든 도선이 말하는 바이매니얼 팔페이션이든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악을 CR로 유도해서 습관적 폐구이가 아닌 CR로 유도해서 이렇게 레진 도우에게 딱 찍히게끔 하고 나중에 제거를 해서 이 인덴테이션 자국을 팽팽하게 갈지 않고 그대로 아니면 약간만 다듬는 형태로 만드는 게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남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CR 스플린트에 관한 이론을 보면, 물론 CR 스플린트에 관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역사로 따지게 되면 제일 오래된 거는 미시건 대학의 람피오르드 선생님하고 애쉬가 쓴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책이죠. 도선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CR 스플린트를 말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플랫한 서피스를 만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교합학에서는 CR을 유도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도한다. 그 말은 습관적인 폐구에서는 자연스럽게 환자가 CR로 담을지 못하기 때문에 술자가 인위적으로 CR 포지션으로 유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도선만 보십시오. 도선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구한 바이매니얼 팔페이션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 턱에다가 아주 펌하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는 친을 누르고 손가락 4개는 하연을 잡아서
아주 뻔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술자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화학을 유도해야 되는 위치인데 그렇게 유도돼야 될 위치가 평평한 장치를 썼을 때 환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담을 거다, CR로 유도할 거다, 유도된다.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CR 스플린트를 내가 만들겠다 해놓고 플랫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를 만들 때는 내가 물론 뭐 CR 스플린트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CR 스플린트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화학을 CR로 유도시킨 자국을 반드시 장치에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CR 스플린트의 목적은 뭡니까? 장치상에서 장치에 대하여 화학이 CR로 물어야지 치료 효과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환자가 장치를 물었을 때는 CR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치료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술자가 의도한 치료위로 화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흔적을 또는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런 리포지셔닝 스플린트하고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술자가 의도하는 특정한 치료 교합이가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에는 있고 런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에는 치료 교합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는 말 그대로 치료 교합이로 화학이 장치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치료 교합으로 갈 수 있는 설계가 장치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런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는 설계 자체가 그런 특정한 치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단순하게 플랫한 서피스로 만들어도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임상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요. ARS를 제일 많이 쓰실 거고요. 나는 교합이론에 충실해서 나는 CR 스플린트를 만들겠다면 CR 스플린트는 지금 우리 보통 구강내과에서 만드는 헤비추얼 ICP 상에서 만드는 그런 헤비추얼 스플린트 그러니까 패스웨이랑 상관없는 스플린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덴테이션을 남기는 형태의 스플린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ARS도 초창기에는 이게 대략 1972년에 파라라는 선생님께서 만든 장치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엔티리어 램프가 없었습니다. 장치상에서 인덴테이션을 줘서 화학을 이렇게 전방으로 유도시킨 상태에서 레진을 굳혀서 인덴테이션을 줘서 만든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뭐 갤브 어플라이언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내용은 아니고 다음에 제가 이상적인 하위 뭐 아이디얼 맨디블라 포지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런 리포지셔닝 스플린트와 리포지셔닝 스플린트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임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